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조영사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지난번에 촬영했던 그 1인 가구의 보험 설계 음향이 좋지 않고 좀 구성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의 보험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보험 설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도 결국은 돈 관리 때문에 가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 특히나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소득의 10%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위험에 들어가는 비용, 즉 위험 설계에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월 10% 정도가, 월급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월급, 세후로 실수령액 2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세후 실수령액 200만 원 기준일 때는, 그럼 방금 말씀드린 10%를 적용하게 되면 약 20만 원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들여가지고 그러면 빈틈없이 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해진 보험료 수준에서 보장의 크기, 그리고 기간, 범위를 최대화시키는 게 또 설계의 목적이겠죠. 때문에 이럴 때는 통계에 기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통계는 과거의 통계가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나타내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통계를 기초로 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부터 막아나가고 가장 큰 비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보험료 납입을 마치는 것이 결국은 또 잘된 보험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설계안은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또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망 시에만 보장이 되는 과거의 종신보험이 아니라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은 암이라든지 급성심근색, 뇌출혈 이런 3대 질병 외에 치매 같은 여러 가지 주요한 질병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서 환급성도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제가 선지급 방식 종신보험을 정액형 진단금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두고 플러스해서 실비보험을 설계하면 아마도 가장 적절한 설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아마 정액형 진단금 설계로 18만원 정도,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2만원 정도 이렇게 고려하시면 20만원이라는 정해진 보험료 내에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나 암과 급성심 뇌출혈 같은 3대 질병에 있어서는 표준진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치료비 통계를 내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치에서 수많은 암과 급성심 뇌출혈에 들어간 총 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평균을 내봤더니 환자 한 명당 6에서 7천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 3천은 병원비, 즉 실비에서 처리가 될 테니까요. 실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소득 상실,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정액형 진단금에서 나와줘야겠죠. 여기에 각종 수술이라든지 입원, 운전자 보험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보험료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옵션으로서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설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한 거고, 가장 이상적인 재테크라고 하면 비소비 지출, 흔히 적금,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담보대출,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같은 투자,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은 비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소비 지출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기 월급의 50% 이상이 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같은 케이스에는 월 100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 20만원은 보장성 보험, 그리고 30만원은 개인연금, 그리고
40만 원 정도는 주택자금,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상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만 원 정도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개인 투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인 가구의 보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